자, 중복순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원순열이라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건 뭐였어? 어떤 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가 1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건데, 조합이랑 순열이 다른데 순열은 순서가 중요한 거, A, B냐 B, A냐가 다른 걸로 세는 게 순열. 그리고 조합은 뭐였죠? A, B든 B, A든 그냥 이 두 개가 뽑히면 끝나는 거야.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 학급 임원을 뽑을 때 그냥 임원 2명을 뽑느냐, 이거 그냥 2명 뽑으면 되니까 순서가 안 중요해. 조합이야. 근데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렇게 2명을 뽑는다면 누가 회장이 되냐 누가 부회장이 되냐가 중요하니까 순서가 중요한 순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중복 순열은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순열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뽑았었는데, 이제는 중복을 허용해서 뭐 하나를 여러 번 뽑는 것도 우리가 세자라는 거예요. 자, 뭐 중복순열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서로 다른 것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택하는 순열을 알아보자. 뭐 이게 중복순열이죠. 그래서 두 개의 숫자 8, 9. 8 아니면 9인데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아. 그래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아서 4자리니까 뭐 8888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로 세주겠다라는 거고, 뭐 9898 이런 식으로 8과 9가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아. 그래서 만들라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9 2개, 8 2개 뽑아서 9가 먼저 나오는 거랑 뭐 9 2개, 8 2개 뽑아서 8이 먼저 나오는 건 다른 걸로 세주겠다. 이게 대놓고 이제 중복 순열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이제 뭐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셀 수 있냐면 봅시다. 이렇게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봤을 때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랑 뭐야? 8 또는 9가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도 8 또는 9, 10의 자리도 8 또는 9, 1의 자리도 8 또는 9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가지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 100의 자리도 2가지 중에 하나, 10의 자리도 2가지 중에 하나, 1의 자리도 2가지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곱의 법칙에 의해서 몇 가지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6이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사실은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이걸 표시하는 기호, 수학적인 기호를 몰라도 사실은 문제 푸는데 전혀 상관없어. 우리가 나중에 배울 중복 조합은 그 기호를 꼭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설명을 할 건데, 중복 순열은 사실 기호를 몰라도 우리가 실전 문제를 풀 때 기호를 쓰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아. 하지만 기호라는 게 있으니까 소개는 해줄게요. 자, 교과서 보면 이와 같이 중복을 허용하여 만든 순열을 중복 순열이다.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고, 그랬을 때 기호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지금 문제에선 서로 다른 2개겠지, 그지? 8, 9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지금 문제에선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이겠지. 이런 거를 기호로 n-r이라고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 뭐 이 파이라는 게 왜 어떻게 나왔는지 뭐 어원이 나오지. 자, 그래서 n-r이라고 표시를 한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서로 다른 몇 개 했어? 8, 9니까 서로 다른 2개에서, 서로 다른 2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 거야? 4개를 뽑는 거야. 따라서 n이 2고 r이 4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하겠다? 2파이 4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2파이 4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6이구나. 2의 4제곱이구나. 이렇게 나온 게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어렵지 않지? 이건 방금 전에 우리가 문제 풀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딱히 뭐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중복순열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의 수는 n-파이 r이라고 쓰고, 그리고 n의 r제곱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거니까 n-파이 r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 자, 문제 뭐 여러분 한번 풀어보면 되는데, 뭐 이거 그냥 눈으로 봐도 나오지? 4파이 2라는 거는 답은 4의 제곱
그지? 4의 제곱 그대로 올라가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의미를 알자. 4파이 2라는 거의 의미는 뭐야?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열하는 중복순열의 수다. 뽑아서 나열한다가 중복순열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은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고. 자, 3파이 5다 라는 거는 서로 다른 3개에서 5개를 택하는 중복순열. 5개를 택해서 중복 허락해서 택해서 순서 중요하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 말을 줄인 게 중복순열의 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3의 5제곱 그래서 243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그럼 사실 끝난 거야. 그냥 이제 우리 예제 풀고 문제 풀면 끝나는데 혹시 여러분이 연습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요게 좀 헷갈릴 거야. 중복순열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틀리는 거는 거의 100% 요거 때문에 틀리거든.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아까 풀어본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2의 4제곱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4의 제곱으로 계산해야 되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 선생님 뭘로 해도 답은 16 아닙니까? 뭐 이 문제는 그러네. 이 문제는 사실 틀리게 계산했어도 아까 우리 원래 뭐가 맞았어? 2의 4제곱이 원래 맞는 풀이었잖아. 근데 뭐 잘못 생각해가지고 4의 제곱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네. 그지? 답은 16이 똑같이 나오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풀었을 때, 이런 문제 서로 다른 3개에서 5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의 수를 풀었을 때 헷갈려 해가지고 5의 세제곱으로 만약에 계산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다른 답이 나오는 거죠. 다른 답이 나오는 거니까 틀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에서 5개를 택하는 중복순열,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3의 5제곱인지 5의 세제곱인지를 실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미 나는 이걸 완벽하게 이해해서 실수 안 해요. 그러면 이 다음도 안 들어도 돼. 하지만 저는 가끔 실수를 해요 라는 사람들은 이 다음 설명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할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게 교과서에도 이렇게 판별하기라고 나왔어. 4명의 여행가가 3곳의 여행지 중 하나를 택하는 거는 4의 세제곱이냐 3의 4제곱이냐, 지윤이라는 4의 세제곱으로, 현수라는 3의 4제곱으로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판별하기라고 나와서 이렇게 뭔가 설명을 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거지. 은근히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의 방법,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걸 소개해 줄 테니까 저 방법이 좋아? 그럼 이 방법을 잘 흡수하시고, 본인 나름의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 그걸로 나는 100% 실수 안 해. 그럼 그거 써도 돼. 무조건 내 방법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 번거로운 방법일 수도 있는데, 헷갈리는 상황, 안 헷갈리면 그냥 풀면 되는데, 헷갈리는 상황에서는 이런 여행가 4명이랑 여행지 3곳을 이렇게 써보는 거야. 이건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위해서 조금 더 흥미로우라고 학교의 선생님들 성한 4명의 선생님들과 여행지 3곳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은 귀찮으면 그냥 영어 A, B, C, D, 뭐 X, Y, Z 이런 식으로 하면 편하겠지. 여행지 X, Y, Z, 사람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럼 빨리빨리 할 수 있겠죠. 자, 이래놓고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이렇게 나열을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여행지 3곳을 두고 사람 4명을 나열을 하는 방법과 사람 4명을 쭉 써놓고 여행지 3명을 나열하는 방법 중에 뭐가 맞는지를 고민해보자는 거야. 자, 먼저 여행지 3곳을 먼저 놓고 서울, 경주, 제주 이렇게 놓고 사람 4명을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보는 거야. 그럼 봐봐, 서울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당연히 서울이란 여행지에 도뱅이가 갈 수도 있고 호종이가 갈 수도 있고 성민이가 갈 수도 있고 준호가 갈 수도 있겠지. 그지? 뭐 내 중에 한 명 혹은 내 중에 여러 명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서울에.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경주 입장에서 보더라도 넷 중에 누군가가 올 수 있고 여러 명이 올 수도 있어. 제주 입장에서 보더라도 넷 중에 뭐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올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 풀이가 맞다면 4의 세제곱이잖아, 그지? 서울에 올 수 있는 사람도 4명 중에 1명, 경주도 4명 중에 1명, 제주도 4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 곱하기 4다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확인하면 좋냐면은 같은 거 3개가 하나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도뱅이 다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고 제주도 갈 수 있어야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건데, 그럴 수 없잖아. 내 몸을 찢어가지고 서울 하나 경주 하나 제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풀이가 틀렸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자라는 거야. 좀 번거롭지만 절대 실수하진 않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 현수의 풀이 3의 4제곱이 맞다라는 건데 얘는 이렇게 하자는 거지.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울, 경주, 제주를 쭉 나열을 이렇게 3개씩 해보자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요 여행지 하나로만 사람들이 다 가는 거, 요 한 줄로 쭉 다 선택했을 때 가능한지를 보자라는 거지. 요건 가능하잖아, 그지? 도뱅이도 서울로 가고 호종도 서울로 가고 성민도 서울로 가고 규노도 서울로 가는 거 문제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서 81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처럼 3의 4제곱인지 4의 세제곱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자? 두 가지 종류, 여기는 여행지랑 여행가지, 이 두 가지 종류를 하나 기준으로 나머지를 쫙 써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윤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거야? 여행지를 기준으로 놓고 사람들을 쭉 4개를 써본 거야. 그랬을 때 이 한 줄에 한 사람이 다 오는 게 가능한지 확인을 하라고. 그러니까 얘가 안 됐었잖아. 두 번째는 어떻게 본 거야? 사람을 기준으로 여행지를 3개 이렇게 다 써본 거라고. 근데 이 한 줄이 쭉 가는 게 가능하단 말이지. 따라서 얘가 되는 풀이고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됐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게 이렇게 교과서에는 없어. 그래서 그 방금 설명한 그 개념을 혹시 헷갈릴까봐, 그지? 1번은 뭐가 헷갈리겠어? 5의 세제곱이냐 3의 5제곱이냐가 헷갈려야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4의 5제곱이냐 5의 4제곱이냐가 헷갈려야 되고, 3번은 5의 세제곱이냐 3의 5제곱이냐가 헷갈려야 돼. 그래서 눈으로 딱딱딱 봤을 때 답이 나왔고 안 틀리면은 완벽해. 뭐 내 과정을 굳이 해볼 필요 없어. 근데 본인이 조금이라도 헷갈린다. 시험에 나왔는데 수능에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헷갈려. 그럼 이거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사람은 선생님 방법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제. 자, 1, 2, 3, 4, 5를 가지고 중복 홀하게 세 자리 자연수.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방법 어떻게 봐야 돼? 1, 2, 3, 4, 5를 나열하고 세 자리를 쭉 써보는 거. 이거겠지, 그지? 아, 반대네. 요건 이것부터 했네. 두 번째 방법이야. 세 자리 자연수니까 111, 1, 2, 3, 4, 5. 난 두 번째 방법부터 얘기했네. 1, 2, 3, 4, 5를 나열하고 111 이렇게 써보는 거랑 111을 써놓고 1, 2, 3, 4, 5를 이렇게 쭉 써보는 거. 이 중에서 뭐가 되는지 보자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이 한 줄로 쭉 가는 거 가능해요? 100의 자리에도 1이 오고 10의 자리에도 1이 오고 1의 자리에도 1이 오는 거. 당연히 가능하지. 11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얘가 되는 풀이구나.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다라고 예측이 돼. 여기서 5개, 여기서 5개, 여기서 5개니까 아, 5의 세제곱에서 125구나. 이게 답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1, 2, 3, 4, 5를 써놓고 111을 나열하는 게 되나 안 되나? 이게 만약에 된다면 3의 5제곱이 답이 될 건데, 얘는 1이 100의 자리에도 가고 2가 100의 자리에도 가고 3, 4, 5가 100의 자리로 가는 거 당연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 왼쪽 풀이가 맞기 때문에 5의 세제곱에서 답은 125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너무 쉽죠?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우체통 4개에 편지 5통을 넣는 거. 그럼 이거 4의 5제곱인지 5의 4제곱인지 헷갈리면 어떻게 해봐? 우체통 4개를 그려놓고 편지 5개를 짜자자자 해서 한 줄이 가능한지 랑 뭘 비교하자? 편지 5개를 그려놓고 우체통 4개를 짜라라락 써놓고 한 줄로 쭉 가능한지를 보자라는 거야. 자, 먼저 우체통 4개를 놓고 편지 5개가 이렇게 가능해. 된다면은 5의 4제곱이 답이 될 건데, 자, 편지 하나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 가능해? 불가능하죠. 이걸 찢어가지고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렇게 넣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얘는 아니다라는 게 될 거고. 자, 두 번째로 편지 5개, 우체통 4개를 짜라라락 해놓고 요 한 줄로 쭉 가는 게 가능한지, 편지 1, 편지 2, 편지 3, 편지 4, 편지 5를 모두 빨간 우체통에 넣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답이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4의 5제곱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되겠지? 자, 세 번째, 관광객 5명을 호텔 3곳에. 아까 여행지랑 사실 좀 비슷한 문제야. 그래서
5의 세제곱인지 3의 5제곱인지. 자, 호텔 1, 2, 3 호텔이 있고, 자, 관광객 5명을 쭉 나열을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요 한 사람이 모든 호텔에 투숙하는 거 동시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자, 그럼 반대로 사람 5명을 나열해 놓고 호텔 3개씩을 써놓고 하나의 호텔에 5명이 동시에 투숙하는 거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3의 5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겠죠. 쉽지? 절대 실수 안 하겠죠. 절대 하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교과서의 문제를 예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고 유제를 여러분들이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 0부터 9까지 총 10개지, 그지? 0부터 세야 되니까 10개야. 이걸 중복으로 이렇게 해서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대. 휴대폰 비밀번호를 만드나 봐. 자, 모든 비밀번호의 개수. 자, 그러면 얘는 비밀번호를 이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를 비밀번호 내가 이렇게 써놨어.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이 안 돼, 혹시? 너 이 비밀번호 이렇게 누를 때 처음에 0 못 눌러? 뭐 당연히 누를 수 있지. 뭐 1000자리 숫자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비밀번호 누르는 거기 때문에 맨 첫 자리 숫자도 0부터 9까지가 다 가능해. 그 다음 당연히 두 번째 누르는 숫자도 0, 0 이렇게 누를 수 있고 3, 3 이렇게 누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0, 9, 0부터 9, 0부터 9 다 가능한 거죠. 따라서 비밀번호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총 몇 개? 10의 4제곱에서 10,000가지가 가능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가 홀수여야 된대. 이 호라는 데 들어가야겠네, 그지? 이 호라는 데 들어갈 애가 홀수면 된다. 뭐 쉽죠? 자, 첫 번째는 당연히 0부터 9까지, 두 번째도 0부터 9까지, 세 번째도 0부터 9까지. 홀수인데 전혀 이 앞에 세 자리는 영향을 못 미치잖아. 근데 마지막 자리가 홀수여야 된다. 그럼 마지막 자리는 누구 중에 하나 골라야 돼? 13579 홀수 중에 하나 골라야겠지. 따라서 가능한 거는 10의 세제곱 곱하기 5 해서 5000가지가 가능하겠다라는 거예요. 되겠지? 너무 쉽다. 그러니까 아까 그 했던 헷갈리는 거 말고는 중복조합은 너무 쉬워요. 자, 문제 4번, 5번 지금 잠깐 영상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같이 답 확인해 봅시다. 자, 문제 4번 0,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아. 그래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아까 비밀번호랑 다른 건 뭐야? 5자리, 만의 자리 숫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맨 앞자리, 만의 자리 숫자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 0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만 달라요. 아까는 비밀번호니까 맨 앞에 0을 누를 수 있었잖아. 근데 얘는 맨 앞에 0이 돼버리면 어때? 맨 앞에 0이 돼버리면 얘는 5자리 자연수가 아닌 거지. 그지? 그래서 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 빼고 1부터 4까지. 그 나머지는 당연히 어때? 0부터 4까지 들어갈 수 있고 1의 자리에 0 들어가는 거 전혀 문제 없잖아. 그지? 따라서 4 곱하기 5의 4제곱 해서 답은 2500개 가능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짝수의 개수. 얘는 뭐만 되면 돼? 1의 자리 숫자만 뭐 짝수인 0, 2, 4만 오면 되는 거지. 따라서 나머지는 다 똑같고 1의 자리만 어떻게 되겠다? 0, 2, 4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야. 이 3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1500개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 자, 문제 5번. 자, 이 집합의 개수를 세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 조건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중복 순열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순열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중복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가능하거든. 출제도 굉장히 많이 되는 유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 함수에 관련된 거는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해 두세요. 오늘 중복 순열에서 이용되는 거 어떻게 이용되는지 잘 정리해 두시고 나중에 중복 조합에서 그냥 조합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할 거야. 그 함수에 뭐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중복 조합을 써라. 이런 조건이 나오면 중복 순열을 써라. 이런 조건이 나오면 조합을 써라. 이런 거 정리해 줄 거거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고 재밌어. 그래서 하나하나 나올 때도 잘 기억을 해 두라는 거. 지금 나왔으니까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자, 두 집합 1, 2, 3에서 A, B, C, D로 화살표를 쏠 거야. 그랬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이제 얘도 당연히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걸 거야. 1이 쏠 수 있는 게 4가지고 2도 4가지고 3도 4가지니까 4의 세제곱인지
A가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게 1, 2, 3 중에 하나 받을 수 있고 B도 1, 2, 3 중에 하나 받을 수 있고 C도 1, 2, 3 중에 하나 받을 수 있고 D도 1, 2, 3 중에 하나 받을 수 있으니까 3의 4제곱인지 이 둘이 이제 아마 헷갈릴 거다라는 거야. 안 헷갈리면 좋고. 자, 그래서 혹시 헷갈린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해보자. A, B, C, D 각각에 올 수 있는 게 1, 2, 3 중에 하나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가능하다면 3의 4제곱이 답인데 다 1이 오는 거, 다 1이 오는 게 가능한지 보자라는 거야. 그럼 A도 1이 오려면 얘도 이렇게 1이 왔어야 되고 B도 1이 오려면 얘도 이렇게 와야 되고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려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쏴야 되는데 함수의 조건, 함수의 성립 조건이 뭐예요? 이 정의역의 원소는 화살표를 몇 개만 쏴야 돼? 하나만 쏴야 돼, 한 개만. 따라서 이런 경우는 불가능한 거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 1이 A로 쏘고 B로도 쏘고 C로도 쏘고 D로도 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아,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구나. 그럼 반대로 1, 2, 3을 써놓고 A, B, C를 써놓고 이런 식은 가능한가라는 걸 보자는 거지. 이건 뭐야? 1이 A로 쏘고 2도 A로 쏘고 3도 A로 쏘는 경우지. 이거는 가능하잖아. 그지? 치역이 하나만 되는 거. 화살표가 하나로만 몰리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지. 뭐 우리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다. 따라서 답은 뭐가 되겠다? 4의 세제곱 64개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저 64개 중에서를 말하는 거야. 그럼 64개 중에서 1은 무조건 b로만 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이것도 뭐 쉽지. 1이 이미 b로 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나열하자고 그랬잖아. 1, 2, 3에 A, B, C, D 이렇게 써야 맞다라고 그랬지. 자, 근데 1이 이미 b로 쏴버린 거야. 그러면 2는 뭐 b가 1이 뭘로 쐈든지 간에 상관없어. 다시 b로 쏴도 되고, 그지? 2가 A로 쏴도 되고 B로 쏴도 되고 C로 쏴도 되고 D로 쏴도 되는 거잖아. 3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1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16이 되겠다라는 거. 혹시 이렇게 같은 걸로 가면 문제 있나 없나 한번 보면 어때? 2가 A로 가고 3이 A로 가.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야. 만약에 2가 B로 가고 3이 B로 가는 요 경우 이것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잖아. 하나로 몰리는 거 문제 없다고. 따라서 4 곱하기 4를 답으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 됐죠? 답은 16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중복 순열에 대해서 했어요. 뭐 사실 길게 꽤 한 20분 정도 수업을 찍은 것 같은데 되게 쉬워. 사실 뭐 진짜 필요한 설명만 딱딱 하면 한 3분 컷, 5분 컷으로 진짜 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혹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잡아봤으니까 혹시 내가 중복순열 문제를 풀다가 한 번이라도 실수한 적이 있다,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다 싶은 사람들은 꼭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그 헷갈리는 유형을 어떻게 안 헷갈리게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을지를 연습을 꼭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